파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2월 8일 일요일 저녁에 지금 이제 내일 올릴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죠? 목요일 날 12월 5일 날 부산 동부지원에서 있었던 경매 사건 때문에 경매계가 떠들썩합니다. 12월 5일 목요일 날 저도 이제 입찰이 있어서 이제 동부지원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있었고 저희 교육생들도 입찰한다고 또 가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뭐 남천동 비치에는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진행될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입찰 경쟁률이 있었는지. 입찰 60명입니다. 60명. 60명이 입찰했습니다. 그죠? 이게 41평형이죠, 아마. 근데 제가 이 사건이 예전에, 그러니까 1월 17일 날 처음에 이제 경매 나왔을 때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하니까 그때 비치 조합에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이 소유자가 200몇 동 되는 거 한 건을 더 소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입주권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포기를 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럴 때 이제 몇 달 있다가 또 5월 2일 날 또 날짜가 잡혀가지고 또 웅성웅성 하다가, 그러다가 또 변경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12월 5일 날 경매를 진행하게 되니까 11월 6일 날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감정가가 5억 9,1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세는 10억이 넘는데, 그죠? 인터넷상에 보니까 동일평형 315동 12층 중에 12층 제일 위에 층이 12억인가? 아마 매물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시세가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반값이잖아요. 그죠? 반값 경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넣어보자는 사람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60명이 몰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또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도 그날 몇십 명씩 막 입찰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법원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명이 입찰했는데 낙찰은 20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같은 동의 위층에 12억인가 매물 제가 봤었는데요 했잖아요. 근데 20억이라는 그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낙찰이 되는 바람에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냥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경매 뭐 기각의 비밀, 뭐 550만 원 때문에 친구 집을 경매에 넘긴대요.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20억이란 낙찰가가 나왔는지. 자, 이 사건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인데요. 낙찰했으니까 제가 낙찰 부동산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죠. 제 사건으로. 2010 타경에 260 사만화입니다. 260 사만화. 매각기일이 2011년 5월 24일. 아주 까마득한 옛날 사건입니다. 옛날 사건인데요.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까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억 2천이었고요. 1억 2천이었고 그 당시에 시세가 막 상승하고 있던 데라서 시세가 감정가보다 더 높았었어요. 당연히 이제 1차에 낙찰이 될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자, 그랬는데 입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5월 24일 날 경매 날짜잖아요. 예, 그런데 이틀 전에 5월 22일 날 일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울면서 여자분이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큰일 났다고 당장 날짜가 5월 24일인데 화요일 날 경매돼 있는데 본인은 주위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자문을 구할 때는 경매 전문가한테 구해야지 이웃 사람한테 구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뭐 어떤 사연으로 해서 우리 집이 터무니없이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이고 경매는 1차에 낙찰되는 거 없다. 몇 번, 두어 번 유찰되고 나서 낙찰되니까 시간이 아직 넉넉하다. 어, 괜찮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뭐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좀 불안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사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거는 1차에 낙찰될 사건이다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수사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창원까지 이제 뭐
차도 없고 애기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래서 창원까지 저희가 달려갔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 당장 5월 24일 날 화요일 날 낙찰이잖아. 저기 입찰일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등기부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해결을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등기부 한번 보세요. 2010년 8월 9일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집 시세가 1억 몇천 되는데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이 4,44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강제 경매가 들어온 겁니다. 채권자가 어떤 사람이 550만 원으로 55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서로가 잘 아는 절친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나 봐요. 근데 어떤 감정상의 문제로 해가지고는 경매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가버리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경매 넘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강제 경매를 그러면은 경매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중지를 시켜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중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변제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는 거예요. 변제 공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청구 이의 소라고 해서 그 소를 제기를 해서 그 소 제기 증명원을 법원에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매를 중지를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막 밟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연락이 됐고 화요일 날 그죠? 경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월요일 날 준비를 하더라도 하루 만에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받지 못하게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 부인이거든요. 예, 전화하신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남편은 채무자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저희가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입찰을 들어가서 여기 보세요. 17명이 입찰했습니다. 이 당시에. 17명 입찰을 했고 차순위 금액을 보세요. 1억 6,151만 천원 이랬습니다. 1억 6,151만 천원 이러는데 저희가 1억 9천을 썼습니다. 그냥 훅 올려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대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억 9천을 써서 일단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 홀딩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변제 공탁을 하고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고 소재기 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건을 기각을 시켜서 여기 보면은 기각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저기를 한번 서류 송달 관계를 문건 처리 내역을 봐드릴게요. 5월 22일 날 일요일 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채무자 겸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 저희가 대리해가지고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5월 24일 날 저희가 세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그리고는 뭡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5월 31일 날 채무자 겸 소유자 김땡땡 강제집행 정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정지가 됐으니까 경매가 정지가 됐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뭡니까? 예납금 환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입찰에 참가할 때 입찰 보증금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걸 되돌려 받고 그리고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된 겁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어진 삼익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일 있고 나니까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전화 와가지고는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전화 오고 지금 블로그 보시는 분들 전화 와가지고 소장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진짜예요? 20억 낙찰됐대. 소장님 말로는 그거는 경매로 진행될 게 아니라고 일반 매매하라고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 낙찰됐대요. 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지금 20억이 낙찰이 됐다. 20억을 설마 납부하겠습니까? 시세가 12, 3억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집안에 무슨 뭐 금치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20억 이렇게 납부가 됐는데 이제 시간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은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쭉 이제 오다가 어,
우리 12월 5일 날 경매에 있었잖아요. 11월 15일, 11월 19일, 11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채무자금 소유자가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막 제출합니다. 법원으로. 그런데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세 번이나 막 넣었어요. 근데 넣어도 경매는 진행이 되니까 본인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일단 홀딩을 하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홀딩을 해놓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방법으로 가게 되는지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없지만은 보통 정상적인 절차를 이제 밟는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변제 공탁을 해놓고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저도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거는 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더라? 뭐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떠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어, 뭐 여러 가지 막 추측이 막 나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일단 잡아놓고 연기는 못하는 거니까 잡아놓고 시간을 벌어놓고 조금처럼 이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그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나. 아마 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채무자와 채권자하고의 공방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관련 사건들을 제가 쭉 열람을 해봤어요.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이 계속 있었어요. 소송이 3건 있더라고요. 관련 사건이. 그래서 어떤 감정의 골까지 깊어져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이제는 그런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변제 공탁을 하고 그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게 20억에 낙찰받은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받고 이게 모든 게 끝나게 되겠죠.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